자, 우리 일렉트릭 모션이 뭐냐? 모션이라는 게 일렉트릭 모션. 그러니까 전기기가 뭐냐면 일렉트릭 에너지를 메카니컬 에너지로 서로 변환하는 거다. 그러니까 일렉트릭 에너지를 메카니컬 에너지로 변환하면 이게 전동기가 되는 거죠. 모터. 실제로 모터라는 단어는 우리 모터 이렇게 쓰죠. 모터. 우리 전기하는 사람한테는 모터 하면 전부 다 이게 전동기를 의미하는데 실제로 모터라는 게 전동기라는 개념 전에는 모터라는 게 기계하는 사람한테는 그냥 기계적인 동력을 얻는 장치. 그러니까 엔진, 디젤 엔진도 다 모터예요. 가솔린 엔진도 모터고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모터 하면 엔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모터 하면 전기를 가지고 기계적인 구동력을 얻는 거. 그래서 이게 전동기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메카니컬 에너지로 일렉트릭 에너지를 얻는 거는 이건 발전기죠. 그런데 실제 우리가 보면 메카니컬 에너지로 일렉트릭 에너지를 얻건 일렉트릭 에너지로 메카니컬을 얻건 발전기는 전동기고 전동기는 발전기예요. 한 개. 근데 엔진은 그렇지 않죠. 가솔린 엔진은 우리가 화학 에너지, 그러니까 우리 가솔린이라는 걸 갖고 있는 에너지를 기계적인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그럼 다시 거꾸로 기계적인 에너지를 넣으면 가솔린 나오냐? 그건 절대로 안 그렇죠. 그러니까 기계하는 사람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야 모터인데 같은 모터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가솔린을 때우면 해가지고 폭발시켜서 기계적인 구동력을 얻는다. 그러면 그건 이해가 되는데 기계적인 구동력으로 거꾸로 뭐 전기가 다시 나온다고? 그럼 가솔린이 나오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럼 실제 그거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언덕길 내려갈 때 자동차 같은 경우 언덕길 내려갈 때 전동기가 아니고 이게 메카니컬리 에너지를 흡수해가지고 발전을 하죠. 발전을 하면 전기가 나와서 배터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 가솔린 엔진으로 유사시키면 언덕길 내려갈 때 결국은 바퀴가 막 피스톤을 돌려가지고 다시 기름이 생성돼서 기름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있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개념이 그때부터 틀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 언덕길 내려갈 때 엔진도 엔진 브레이크라는 거 쓰죠. 그럼 여전히 브레이크야. 그러니까 피스톤의 마찰력을 이용해가지고 브레이크 패드를 덜 닳게 하는 거예요. 브레이크 패드. 안 그러면 브레이크 패드를 계속 밟고 있어야 되니까 계속 가속되니까 언덕길 내려갈 때. 근데 전기는 어때요? 전기는 그걸 갖다 네거티브 토르크를 걸어서 발전을 해서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렉트릭 에너지와 메카니컬 에너지가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일렉트릭 모션은. 자, 그러면 그걸 이제 전기적인 용어, 이제 에너지의 용어에서는 저런데 이걸 갖다가 전기적인 용어와 기계적인 용어로 바꾸면 결국 토르크와 커런트의 컨버전이에요. 토르크와 커런트의 컨버전. 커런트는 토르크고 토르크는 커런트다. 우리가 봤죠? 어떤 플럭스를 걸어준 상태에서 커런트가 그러면 그 도체에 힘이 발생해요. 그 힘을 반경에다가 딱 연결해가지고 힘을 반경 곱하는 게 토르크죠. 실제는 트러스트로 생각하면 리니어 모터 같으면 바로 커런트가 힘으로 바뀌죠. 추진력으로. 마찬가지로 회전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면 커런트가 토르크로 바뀐다.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외부에서 토르크를 인가하면 전류가 생겨요. 자, 그럼 발전기의 개념에서 보면 외부에서 토르크를 인가해서 회전을 시키면 전류가 생기고 그럼 거기 전압은 어떤 게 생기냐 하면 우리가 회전하는 속도에 따라서 전압이 결정되는 거예요. 빨리 돌면 전압이 더 많이 뜨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동기를 생각하면 전류를 흘리면 토르크가 생기고 그 토르크에 의해서 부하와의 관계에 의해서 속도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동기가 속도를 만들어내는 시스템은 아니에요. 전동기가 만들어내는 건 오로지 토르크밖에 없고 토르크가 외부의 시스템에 의해서 속도를 결정하는 거죠. 자, 스피드는 로드 컨디션이나 결정되고 볼테이지는 그 커런트 컨트롤의 경우에서는 서킷 파라미터에서 결정된다. 그러니까 스피드라는 것은 로우 패스 필터링 오브 토르크다. 이게 왜 스피드가 로우 패스 필터링 오브 토르크인가 하면 여러분들 이거 나가면 안 보인다고 했죠. 로우 패스 필터링인가 보면 저기 이거 보면 T는 JD 오메가 DT B 오메가니까 이거 다 무시하면 이건 K 세타라는 것은 토셔널 그 토르크죠. 그래서 이건 계속 돌아가면 세타가 무한정 가면 안 되니까 이건 이 텀은 없다고 치고 그럼 이거 보면 속도라는 것은 여기 SJ 플러스 B로 보면 오메가라는 것은 토르크를 SJ 플러스 B로 나눈 거예요. SJ 플러스 B로 나누면 이게 로우 패스 필터링이죠. 그러니까 토르크를 로우 패스 필터링 하면 결국 속도가 된다. 속도라는 것은 로우 필터링이 토르크고 다음 전류라는 것은 마찬가지. 전류라는 거 보면 전류는 SLA 플러스 R로 나누면
전압을 나누면 전류죠. 그러니까 볼테이지를 로패스 필터링 한 것이 커런트다. 결국은 이게 기계는 이게 커런트하고 토르크를 양쪽 변환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나타내는 스피드나 볼테이지는 결국 어떤 로패스 필터링 결과다. 스피드는 토르크의 로패스 필터링이고 커런트는 전압의 로패스 필터링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변환기다. 그러니까 커런트가 토르크고 토르크가 커런트고 그 다음 메카니컬 에너지와 일렉트릭 에너지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전동기를 이용해서 속도를 제어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토르크를 컨트롤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어플리케이션에서 오로지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평균 토르크만 컨트롤하면 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평균 토르크. 그러니까 순간적인 토르크는 전혀 관심이 없고 평균 토르크만 컨트롤하는 경우가 관심 있는 경우가 많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스피드 컨트롤 시스템입니다. 이건 에버리지 토르크 혹은 에버리지 스피드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결국 에버리지 토르크만 컨트롤한다. 왜냐하면 토르크에 굉장히 많은 리플 성분이나 있어도 스피드는 토르크를 로패스 필터링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흔들리는 리플이라는 것이 리플 토르크가 로패스 필터링의 타임 콘스탄트, 로패스 필터의 컷오프 프리퀀시보다 훨씬 낮으면 그런 것들은 다 필터링 되고 그거보다 높으면 리플 토르크가 훨씬 우리가 로패스 필터링에 보다 그 컷오프 프리퀀시가 높으면 전부 다 필터링 돼서 안 나타나고 어브리지 스피드에는 에버리지 토르크에 있는 영향만 나타난다. 그게 팬하고 펌프예요. 이런 거예요. 팬하고 펌프는 관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토르크에서 리플이 있어도 이게 전달이 안 돼. 그래서 이건 스피드에 전달이 안 된다. 스피드만 제어하면 된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 스칼라 컨트롤, 벡터 컨트롤에 대응하는 스칼라 컨트롤 혹은 슬립 컨트롤이라고 하는데 벡터 컨트롤이라는 게 뭐냐? 벡터라는 것은 물리량인데 크기와 방향이 있죠. 벡터는 크기와 방향 두 가지를 컨트롤해야 되고 스칼라라는 건 크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건 하나만 컨트롤하는 건 벡터 컨트롤은 두 개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떤 벡터를 컨트롤하려면 방향을 정해야 되니까 방향의 기준이 어디냐? 기준은 보통 우리 필드다, 필드에 오리엔트된 컨트롤. 그래서 벡터 컨트롤 일반적으로 필드 오리엔트 컨트롤의 한 케이스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필드에 오리엔트된 컨트롤을 하면 이게 벡터 컨트롤이다. 그 다음에 이건 뭐 스칼라 컨트롤은 슬립 크기 하나만, 슬립 양 하나만 컨트롤하는 거다. 유도 전동기에 있어서 슬립 컨트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토르크가 순시 토르크가 필요한 거, 순시 토르크가 필요한 컨트롤이 있어요. 인스턴테니스 토르크 컨트롤한 게 뭐 로봇, 컴퓨터 뉴메리컬 컨트롤 머신, CNC 머신 혹은 엘리베이터. 자, 이런 거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왜 이런 게 순시 토르크 컨트롤 필요한가? 자, 여러분 로봇한테 이런 로봇이 있어요. 이게 베이스로 연결돼 있고 로봇 팔이 있죠. 여기 있어요. 또 팔이 있고 여기다가 로봇이 컵을 잡고 있다고 합시다. 컵을 잡고 있고 여러분들이 주전자로 물을 계속 붓고 있다. 이거 로봇한테 이거 시키자. 사람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죠. 이렇게 딱 잡고 컵 잡고 있으면 물 따른다. 이거 컵 딱 유지하고 있잖아. 굉장히 어려운 컨트롤이에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간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왜 어려운가 하면 연속적으로 외란이 돌아요. 이게 물을 따르다 안 따르다 할 수도 있고 외란이 들어오잖아. 그리고 이 외란이 따르면 여기 잡고 있어야지, 여기 잡고 있어야지, 여기 잡고 있어야지. 이게 위치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포지션 컨트롤 다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포지션 컨트롤 하면 이 무게가 계속 바뀌니까 여기에 걸리는 힘, 이게 걸리면 다 틀려요. 토르크 다 틀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토르크를 정확하게 계속 제어를 순시적으로 제어를 못하면 휙 올라가든지 휙 떨어지는 둘 중에 하나겠지. 이제 사람도 나이 들면 이게 이제 컨트롤이 잘 안 돼. 머리도 컨트롤 안 되고 손도 손에 있는 액추에이터들이 잘 되도록 컨트롤 안 하고 들면 덜덜덜 떨잖아. 노인들은 덜덜 떨잖아. 이게 컨트롤이 안 되니까 못하도 이게 잘 안 되면 덜덜 떨어. 이거 안 되면 그냥 휙 올라가고 푹 떨어지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컨트롤. 이거 하려면 각 조인트의 모든 모터들이 다 토르크 컨트롤 돼. 정확하게 토르크 컨트롤 돼.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이렇게 사람 타고 있죠. 카운트 웨이트가 이렇게 있어요. 카운트 웨이트가 있죠. 탁 타면 이게 떨어지. 약간 왜냐면 이 길이 이게
이게 100m다. 100m? 100m만 30층 돼요, 30층. 우리 30몇 층 되는 건물 타면 줄이 100m쯤 돼. 그럼 100m 밑에서 타, 또 타, 또 타. 계속 타면 계속 붕붕 떨어져. 그냥 놔두면. 사람이 몸무게 60kg, 70kg 밖에 안 되는 이 쇠 줄이 8줄 나 있는데 얼마나 늘어날까 하는데 실제로 굉장히 늘어나요. 근데 이게 높이가 기준이 5mm야. 5mm 나면 안 돼. 5mm를 유지해야 되냐. 그럼 계속 타면 계속 떨어져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기서 브레이크를 풀고 무시무시한 이야기지만 실제로 나오래요. 브레이크를 풀고 타면 이걸 조정해서 맞춰요. 높이를. 그러면 이렇게 하는데 계속 타는데 이게 토르크 컨트롤이 안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럼 타는데 피웅 올라가든지 푹 떨어지는 둘 중에 하나지. 물론 안전장치가 다 있죠. 이 근처에서 이제 센싱을 다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엄청나게 펑 뛰고 펑 뛰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실제로 조절하고 있대요. 그럼 조절하면 이게 토르크를 정확하게 맞춰야 돼요. 이게 토르크가 정확하게 안 맞으면 푹 올라가 푹 떨어지니까. 예, 실제로 다 쓴다 이거. 그래서 이런 기계들의 토르크 컨트롤이 꼭 필요하죠. 그럼 이런 토르크 컨트롤 하기 위해서 가고 철판 아변도 마찬가지예요. 철판 아변 프로세스 같은 거 들어가면 여기서 철판을 이렇게 감잖아. 철판을 감죠. 철판을 감는데 이게 쫙 진행되면서 이게 감는데 이 힘이 정확하지 않으면 철판이 쭉 찢어져요. 철판이니까 여러분 별로 이렇게 철판이 뭐 찢어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철판도 사실 쭉쭉 찢어지는데 여기 종이라고 합시다. 종이. 펄프 공장. 종이를 만드는 공장 가면 펄프를 다듬으면 물기가 굉장히 많이 묻어 있어요. 이렇게 돌다가 조금이라도 틀리면 쫙 찢어져요. 그럼 롤 하나 있다만 그게 뭐 거의 톤 오다예요. 톤 오다. 이 롤 중간에 찢어지면 다 바꿔야 돼. 그럼 이러려면 이 가는 거에 따라서 토르크를 정밀하게 조절해야 되죠. 이게 계속 이게 바뀌잖아. 그럼 힘은 일정하게 조정하면서 하려면 이 토르크가 계속 바뀌어야 돼. 연속적으로. 정확하게 조정하지 않으면 쭉쭉 찢어지니까. 그래서 이런 게 토르크 제어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토르크 제어를 순시 토르크 제어가 필요하죠. 그럼 순시 토르크 제어하기 위해서 옛날에 어떻게 했냐? 제일 쉬운 거. 옛날에 이 모든 내가 이야기하는 지금 모든 어플리케이션에서 뭘 썼냐 하면 DC 모터를 썼어요. DC 모터는 토르크는 K에다가 IA다. K라는 건 오로지 플럭스 콘스탄트죠. 플럭스를 우리가 일정한 플럭스 전류를 만들느냐, 연구주석을 꼽아버리면 오로지 전기자 전류만 조합하면 되죠. 그럼 바로 토르크야. 그럼 전기자 전류 값이 바로 토르크 값이야. 굉장히 쉽죠. 그래서 전부 다 직류 전동기를 썼어요. 언제? 40년쯤 전에. 몽땅 다. 제철 공장, 엘리베이터, 뭐 내가 이야기하는 이런 로봇 전부 다 직류 전동기. 직류 전동기 너무나 골치 아프거든. 이 브러쉬하고 뭐 이 커뮤테이터하고 브러쉬 이거 계속 유지 보수해야 되니까. 그래서 전부 다 연구자석 전동기로 바뀌고 이제 유도 전동기로 바뀌고 뭐 그렇죠. 이제 다 교류 전동기로 바뀐다. 그 교류 전동기 특히 여기 내가 설명하는 건 순서가 거꾸로인데 그러니까 그 직류 전동기에 대한 개념은 이미 여러분들 벡터죠. 뭐 이런 거 관계없이 직류 전동기는 직류 전동기 토르크는 K 곱하기 IA다. 전기자 전류만 컨트롤하면 토르크가 된다. 이건 다 알고 있고 이미 전동기 자체가 그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그 다음에 연구자석 전동기가 나왔어요. 연구자석 전동기는 1980년대 그때 급격히 쓰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도 원리는 다 알았지만 80년대 이전에는 그렇게 강력한 자석이 없었기 때문에 연구자석으로 모터를 만들면 토르크 덴시티가 너무 나빠가지고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니오디움 아이온 보론 자석이 나오면서 에너지 프로덕트가 10배쯤 뛰었어요. 한꺼번에. B 곱하기 H. B 곱하기 H가 에너지 프로덕트인데 자석에 B 곱하기 H가 큐빅 볼륨당의 에너지예요. 그게 10배쯤 뛰었어요. 연구자석 재료가 딱 바뀌면서. 니오디움 아이온 보론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굉장히 컴팩트하게 그 자석을 얻을 수 있고 그 자석을 가지고 컴팩트하면서 강력한 자석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모터에 집어넣어서 이제 그런 모터를 만들기 시작했죠. 그 이전에는 모든 교류 전동기는 다 유도 전동기였어요. 그러니까 유도 전동기 기본적으로 아무도 순시 토르크 제어가 안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안 되고 이건 오로지 에버리지 토르크밖에 제어가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도 전동기를 그냥 스타팅 해보면 전에 한번 해보라고 했죠. 숙제에 있었는데 오메가 있고 그다음에 토르크 있고 하면
이게 유도전동기의 스테디 토크 커브는 이렇게 나온다지만 실제로 하면 이렇게 하다가 쭉 가서 이게 빙빙 돌다가 들어가요. 이게 토크 컨트롤 하나도 안 돼. 순시 토크 컨트롤 안 돼. 이런 어플리케이션 쓸 수가 없어. 이런 건 택도 아니에요. 이런 거.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도전동기는 뭐 하는 데 썼냐면 팬하고 펌프 돌리는데. 어차피 이런 토크에 있어도 관계없다. 팬하고 펌프는 에버리지만 있으면 되니까. 자, 근데 1970년대 어느 날 뛰어난 천재 같은 친구들이 한 명은 지멘스에 있었고 한 명은 다름슈타트 공대 박사과정 학생이었는데 두 명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유도전동기를 순시 제어할 수 있다. 토크를 순시 제어할 수 있다. 그 이론을 발표했어요. 그런데 다름슈타트의 대학에 있는 그 박사학위 논문으로 썼는데 그 지도 교수는 그걸 잘 몰랐어. 가치를. 지도 교수는 딴 데 관심이 있어서 그때 다른 프로젝트 한다고 정신이 없어갖고 그래 뭐 신기한 거 했구나. 그래 알았다. 그래 박사학위 줄게. 끝. 근데 지멘스는 그걸 가지고 특허를 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벡터 제어기를 유도전동기 벡터 제어를 만들면 지멘스에 특허를 냈어야 돼. 물론 그 특허는 이미 다 끝난 지 오래됐어요. 70년대 초의 이야기니까 이미 2000년이 되기 전에 이미 다 끝났어요. 그래서 그게 정말 근데 다름슈타트 대학원생이 그때 했던 게 정말 박사과정 학생이 정말 위대한 생각을 했다 하는 걸 몇 년 뒤에 다른 대학 교수가 그걸 발견했지. 그래서 그 지도 교수는 잘 몰랐지만 그 논문 대단한 가치가 있었다. 그래서 유도전동기를 정말 순시제어를 할 수 있다. 이런 걸 발견했어요. 근데 발명은 유사한 곳에 있는데 그 비슷한 시기에 1970년대 후반 비슷한 시기에 미로키에 있는 어떤 전기 메이커도 이런 그냥 제어기 펌프 팬 돌리는 제어기인데 어떤 제어 회로 전부터 그때 아날로그로 만들었죠. 아날로그 회로에다가 뭘 캐패시터를 하나 탁 붙이니까 성능이 엄청 좋아지더라. 다이나믹스가 왜 좋아지는지 몰랐어. 그 캐패시터도 뭐 해보다가 캐패시터 적절히 막 이렇게 회로 붙이니까 뭐가 좋아졌어. 좋아지네. 끝. 결국 벡터 제어를 임플리멘테이션 한 거다. 간이 벡터 제어를 임플리멘테이션 한 거다. 라고 나중에 알게 됐지. 많은 사람들이 그걸 회로를 해석해보고 이러면서.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돼. 이 사람들이 생각한 거. 근데 이걸 갖다가 직접 여러분들 설명하려면 굉장히 개념을 잡기가 힘들어.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생각한 거야.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아주 쉽게 거꾸로 이제 직류 전동기부터 영구조작 전동기, 그 다음에 유도 전동기 이렇게 차례대로 나갈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직류 전동기와 이런 건 다 알고 있었겠지만 이런 설명을 들은 게 아니고 그냥 가만히 유도 전동기를 생각하다가 유도 전동기에 다이나믹스를 생각하고 이러다가 그냥 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만든 거야. 자, 그래서 오늘 그걸 이제 오늘 하고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쭉 설명할 건데, 자, 굉장히 이제 다시 직류 전동기 돌아갑시다. 직류 전동기. 자, separate excite DC machine. separate excite DC machine 굉장히 쉽죠? 자, 필드 와인딩이 있어요. 이 와인딩이 있죠? 그래서 코일을 감아서 여기다가 전자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NS극을 해가 전류 흘리는 방에서 NS극을 하고 IF를 일정하게 흘리면 이게 아마추어가 중간에 원이죠. 아마추어가 돌아봤자 에어갭이 하나도 바뀌지 않죠. 그러니까 따라서 전류만 일정하게 넣으면 플럭스는 항상 일정한 플럭스가 생겨요. 그런 다음에 아마추어에다 볼테이지를 인가하면 전류가 흐르죠. 아마추어에 볼테이지를 인가하면 아마추어에 전류가 흐르는데 전류는 항상 요 패턴으로 흘러요. 요 패턴. 이쪽은 나오는 방향, 이쪽은 들어가는 방향. 여기다 원주에다가 이렇게 파가지고 홈을 파서 코일을 이제 심어 놓은 거죠. 코일이 이제 이 축 방향으로 쭉 길게 있고 이게 축이죠. 그러니까 코일이 이건 코일 전류가 지금 종이 이 화면에서 앞으로 나오는 거고 이건 화면에서 이제 들어가는 방향으로 코일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에 브러쉬라는 게 있어서 여기 딱 돌아가면 이게 계속 도는데 돌아가면 항상 이 코일 이렇게 여기는 전류가 안 흐르다가 다음에 여기는 거꾸로 돌아가게 이렇게 기계적인 구조가 이렇게 돼 있죠. 슬림링 브러쉬가 딱 붙어 있어가지고 탄소 브러쉬가 있어서 항상 돌면은 전류의 패턴은 항상 이거예요. 아무리 이게 돌아가도 전류의 패턴이 이거면 이게 만들어내는 플럭스는 이거는 나오고 이건 들어가는 거죠. 나오고 들어가는 거면 이게 플럭스 만들면 이게 N이에요. 이게 이 코일이 만드는 아마추어 코일이 만드는 건 이쪽을 N이죠. 그럼 N과 S가 계속 돌아간다 이게. 계속 돌아가도 계속. 그러면 결국 토르크라는 건 뭔가 하면 토르크라는 것은 여기 플럭스가 일정하니까 이 코일에 걸리는
이 코일에다 전류가 흘러서 걸리는 힘이니까 결국 이 코일의 전류에 비례한다. 그래서 앵글 between field flux하고 아마추어 커런트가 만드는 것에 거의 플럭스는 90도를 유지하고 있다. 90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토르크는 그러면 아마추어 커런트에 순시적으로 비례한다. 필드 플럭스만 일정하면. 이게 DC 머신이죠. 그래서 DC 머신을 여기 썼다. 그럼 DC 머신을 토르크를 제어하려면 오로지 한 가지는 여기 이 전류, 아마추어 전류만 측정해가지고 제어하면 된다. 우리 전류 제어기 많이 배웠죠? 그럼 전류 뭐 어떤 방법으로 홀 센서를 쓰든 저항을 쓰든 전류의 정보를 얻어가지고 여기 있는 뒤에 있던 전압만 막 흔들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전류가 흐르도록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요 백 EMF도 우리가 대충 알고 있죠. 속도에 곱하기 이 아까 전에 이 콘스탄트가 똑같으니까 콘스탄트 곱하면 여기 전압 걸리는 전압을 알니까 걸리는 전압도 미리 알아서 피드 포워드로 미리 주고 그러면 전류 제어 굉장히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아주 심플해요. 그냥 OP앰프 같은 걸 아날로그 서킷으로 만들어갖고 제어하면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썼다. 자, 이걸 갖다가 이퀴valent 서킷을 보면 이거죠. 자, 이거는 토르크는 KV 람다 F 오메가 R KT 람다 F IA이고 사실 우리가 MKS 단위를 쓰면 KT나 KV는 똑같아 그랬어요. 그리고 IA 흘러 들어가면 여기 전압 VA다. 그럼 토르크는 이렇게 쓰고 만약에 우리가 여기 람다 F를 일정하게 만들면 이건 상수고 이것도 상수고 그럼 토르크는 오로지 전류만 비례한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럼 이걸 갖다 축으로 우리가 나눠서 생각하면 우리가 D축을 플럭스축이라고 합시다. 플럭스축이라고 하면 직류기는 필드 플럭스라는 건 필드에 걸리는 전압, 필드 회로의 저항, 필드 계좌회로의 저항 플러스 D 람다 F DT인데 이걸 갖다가 람다 F를 우리가 LF와 IF의 L이 변하지 않는다고 치면 세츄레이션이 없다고 치면 RF, IF에다 LF, DIF, DT고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게다가 우리가 이걸 갖다가 자석으로 만들어버리면 자석으로 만들면 아무도 필요 없죠? 그냥 플럭스가 그냥 그대로 기분으로 주니까 그래서 플럭스를 준다. 그러면 전압방지식 뭐고 필요 없어요. 이쪽 쪽에는. 그런데 우리가 이걸 갖다가 이와 같이 코일을 감을 때는 코일을 감아서 만들면 여기 이 코일의 저항과 인덕턴스 성분에 의해서 이게 주어지는데 이렇게 주어지는데 이거는 이 축은 우리가 이 축에 있다고 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축이 있죠. 또 하나 축은 그거와 90도 된 쪽에 있는데 항상 90도 만들어지죠. 커뮤테이터하고 브러쉬에서 90도 만들어지는데 90도는 VA는 RAIA, LA, DIA, DT 이건 백 EMF고 이건 아마추어 인덕턴스고 아마추어 저항 그 다음에 백 EMF는 K 람다 F 오메가 R이고 KE의 오메가 RM이다. 다음 토르크는 K 람다 F IA이고 이건 KT의 IA다. 그래서 이건 토르크 콘스탄트고 이거는 그 백 EMF 콘스탄트다. 이와 같은 관계가 있다. 이 축은 항상 이 축에서 성립된다. 그래서 보면 D-액시스는 필드 플럭스를 컨트롤하는 거, 필드 커런트에 의해서 Q-액시스는 토르크를 컨트롤, 아마추어 커런트에서 이걸 아마추어 커런트에서 토르크를 컨트롤하는 거다. 자, 그럼 축이 90도로 나눠져 있죠. 그럼 이걸 갖다가 우리가 조금 화면을 돌립시다. 생각을 돌립시다. 이거는 지금 축이 고정돼 있던 거죠. 땅에 딱 고정돼 있어요. 고정돼 있고 이걸 갖다 상대적인 90도 각도 유지해 주는 거는 여기 커뮤테이터가 브러쉬가 있어서 NS고 이렇게 고정돼 있어요. 땅에 딱 고정돼 있어요. 그럼 이거를 고정시키지 말자. 이것도 회전하고 이것도 회전하는 거야. 두 개를 다 회전하는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그냥 공간적으로 이거에도 회전하는데 공간적으로 이걸 항상 90도 각도로 만들 수 있죠. 돌아가면 돌아가는 만큼 나도 따라 돌아가면 되니까 두 개를 다 들고 계속 돌리면 된다. 같이 돌리면 상대적으로 이것만 유지하면 커뮤테이터가 브러쉬 없이 얘가 돌아가면 얘가 돌아가고 얘가 돌아가는 데 따라서 이것도 돌리면 되니까 그럼 항상 90도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와 같은 패턴이 그대로 유지되니까 토르크는 항상 이렇게 생기겠죠. 자, 이거 모든 건 상대 운동이니까 이제 거꾸로 안과 밖을 바꾸자. 요 자석을 안에다 집어넣고 코일을 바깥에 돌려요. 그러면 같이 돌아 두 개다. 똑같은 거잖아. 바깥하고 안하고 있는데 안과 밖을 바꾸면 상대 운동을 하니까 상대적으로 힘에 의해서 지금도 만약에 이게 돌아가는데 이걸 꽉 잡고 있으면 이게 힘을 받아서 돌아가. 그럼 뭐 작용 만족의 원리니까. 그럼 이걸 갖다가 바꾸면 이걸 안에다 넣고 이거 바깥에 넣어 똑같아요. 그럼 이거 바깥에다가 이제 코일이 이거에 돌아가는데 따라서 돌아가게 하지 말고 와인딩을 고정시켜. 이건 안에 돌아가지만 와인딩을 고정시키고
여기 흐르는 전류를 바꾸면 이 흐르는 전류가 만들어내는 플럭스 자체가 돌아가게 만들 수 있는 게 회전자개잖아요. 이거 설명했죠. 회전자개가 있다. 그럼 회전자개를 요 위치와 맞춰서 돌리면 된다, 이거. 그럼 아무것도 돌아갈 게 없어. 이건 안에 원래 우리가 돌리려고 원했던 거고. 그럼 이게 고정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안에 게 돌아가겠죠? 이게 바깥에 고정시켜놨으니까. 그럼 플럭스를 돌리고 플럭스를 여기 맞춰서 돌리면 된다. 이게 이제 벡터 제어의 개념이에요. 아, 쉽다, 이거. 아니네, 직류전동기. 거꾸로 안과 밖을 바꾼 거에 불과하고, 그러면 플럭스 돌아가는 이 코일이 옛날에 이렇게 올라가고 코일을 이렇게 돌렸는데 코일을 돌리지 말고 삼상으로 코일만 만들고 이 안에 들어가는 주파수를 바꾸자. 위상각을 바꾸는 거죠. 순시 위상을 바꾸면 얼마든지 이거 90도 각도로 만들 수 있다. 이게 원리 끝이에요.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회전자개를 이용해서 로타의 위치 90도 각도 되는 대로 아마추어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된다. 아마추어 전류는 뭐하고 등가하면 이 삼상이 만들어내는 전체 코일에 흐르는 타적으로 썸하면 그게 아마추어 전류의 방향하고 똑같아요. 그거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어떻게? 여기에 들어간 전류의 크기와 위상은 순시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했죠. AC 전류 제어기로. 이미 했다고. AC 전류 제어기로. 그럼 그렇게 제어하면 된다. 자, 이 원리는 이제 이렇게 간단해요. 원리는 간단해. 자, 원리, 그래서 왜 필드 오리엔테이션이냐 하면, 필드의 위치를 알아야 90도 각도로 바꿀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필드 오리엔티드 컨트롤. 필드의 위치를 일단 알아야 되고, 그게 90도 각도가 되도록 아마추어 전류를 흘려주면 된다. 그럼 아마추어 전류는 뭐가 흘려주면? 합성한 전류가 등가적이다. 그럼 그걸 흘려주면 되죠. 그러면 토르크를 컨트롤하려면 그 아마추어 전류의 크기도 컨트롤해야 되지만, 아마추어 전류가 세 개가 합성하는 방향도 필드 플럭스와 90도 각도로 해야 되니까 크기와 방향을 다 컨트롤해야 돼서 이게 벡터 제어다. 자, 그럼 이걸 갖다가 우리가 SMPM/SM으로 봅시다. Surface Mount Permanent Magnet Motor. Surface Mount Permanent Magnet Motor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죠. 이건 사극이죠, 사극. 사극의 Surface Mount Permanent Magnet를 보면 이게 플럭스축이죠. 사극이니까 이게 플럭스축이고 Q축은 기계적으로는 90도 떨어진다는데, 정기적으로는 90도 떨어지지만 기계적으로는 45도 떨어져 있죠. 이게 QR축이에요. 그럼 요 축, 요게 플럭스가 지금 N극이 이렇게 쫙 나가는 거죠. N극이 여기 있고 쫙 나가요. 나가면 거기에 떨어져서 QR축이 있어요. QR축이 있죠. 그러면 토르크라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하면 이 방정식에서 토르크라는 건 어떻게 주어지는가 하면 토르크라는 것은 2분의 3에 2분의 P에다가 람다 F 자석이 만드는 세교 자석, 람다 F에다가 Q축 전류만 곱하면 토르크예요. 단 이 Q축 전류라는 것은 어딘가 하면 로타 레퍼런스 프레임 상에서 본 Q축 전류예요. Q축 전류만 곱하면 이게 토르크다. 그러면 여기서 D축 전류를 넣어주는 사람은 바보죠. 왜 D축 전류를 넣어주면 D축 전류는 토르크에 하나도 기여를 하지 못해. 근데 전류만 들으면 무조건 동소는 생기니까 저항해. 그래서 D축 전류는 무조건 제로 만드는 게 제일 좋다. 그러면 이거는 결국 KT의 IQS다. 그럼 KT의 IQS면 여기서 우리 직류전동기의 본 거하고 똑같죠. 직류전동기의 본 거와 똑같다. 토르크는 KIA. 마찬가지로 토르크는 KT 상수에다가 IQS다. 그럼 Q축 전류만 토르크가 된다. 그럼 이걸 갖다가 전압 방정식으로 쓰면 D축 전압은 이렇게, Q축 전압은 이렇게 주어진다. 이건 지난번 3장에서 우리 전동기에 대해서 했죠. D축 전류 이렇게, Q축 전류는 이렇게 주어진다. 그래서 D축 전류를 제로로 하면 이게 MTPA, Maximum Torque per Ampere. 그러니까 모든 전류, D축 전류가 제로라는 것은 나머지 전부 다 Q축 전류에 있다니까 Q축 전류는 전부 다 토르크로 바뀐다. 그래서 이게 Maximum Torque per Ampere 컨트롤이 된다. 이걸 다시 우리가 벡터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D축, 이건 로타 레퍼런스 프레임이죠. 로타 레퍼런스 프레임에 D축에는 전부 다 플럭스가 있고 이건 자석이 만드는 플럭스죠. 다음 Q축에는 Q축 전류가 흐른다. Q축 방정식은 이거다. 그래서 이거 뭐 굉장히 쉽죠?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자, 로타 위치를 알아, 일단 이 로타 위치를 어떻게 알 거냐? 여기다 각도를 측정하는 거 쉽겠죠? 로타의 위치, 상대적으로 어디하고 했냐면 A상 축이 만드는 거. A상의 코일 A하고, 어디 갔어? A하고, 이건 또 다른 A고, 그래서 A상하고 만들어내는 축에다가 좌표축. 그걸 우리가 요 축이죠, 요 축이 이제 A상 축이에요. A상 축에 대해서 이 D축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재요. 그럼 이거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A상은 코일이 스테이터에 있으니까 고정되어 있죠. 이거 어딘지 알고,
그러면 실제 현재 내 축이 어디가 있는지 알고, 그럼 요각을 아는 거예요, 요각을. 요각을 알면, 자, 실제 전류, IDQSR이라는 것은, 이거는 컴플렉스 벡터로 표시한 거, 스페이스 벡터로 표시하면 이건 D와 Q로 이루어진다 그랬죠? 로테이션 레퍼런스 프레임. 이거는 3분의 2 해가지고 IAS, A, IBS, A 스퀘어, ICS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세타R이죠.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토르크를 얼마를 주고 싶다. 토르크를 얼마를 주고 싶다. 토르크를 얼마를 주고 싶다면 이게 토르크, 원하는 토르크다. 그럼 이거 전부 다 상수니까 Q축 전류라는 것은 이걸로 토르크를 이걸로 나누면 돼. 이거 전부 다 상수니까. 원하는 토르크를 나누면 Q축 전류 레퍼런스가 나오죠. 그럼 여기다 Q축 전류 레퍼런스 집어넣고 D축 전류는 이때 얼마라고? 무조건 0. 그럼 이거밖에 없어. J Q축 전류 나오죠. 그러면 J Q축 전류 나온 데다가 I 익스포넨셜 J 세타, 세타를 알고 있죠. 측정했다 그러니까 요거 거꾸로 곱하면 J I QSR에다가 익스포넨셜 J 세타를 곱하면 되죠. 마이너스니까 J 세타를 곱하면 그게 이거 나오면 되죠. 그럼 A상, B상, C상이 다 정의가 돼요. 어떻게? 이거 리얼 파트 취하면 A상 나오죠. N상은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N상 없으니까, 리얼 파트 취하면 그냥 A상 나오고, 그 다음에 A 스퀘어 곱해가지고, A 스퀘어 곱해가지고 리얼 파트 취하면 B상 나오고, A 곱해가지고 리얼 파트 취하면 C상 나오고, 그래서 A, B, C상 레퍼런스를 다 구할 수 있죠. 그럼 전류를 A, B, C상 레퍼런스만큼 따라가도록 제어하면 돼요. 근데 실제는 그렇게 제어하지 않죠. DQ상에서 그냥 바로 제어하면 되죠. DQ상에서. 이걸 이렇게 안 만들고, 실제 전류를 A, B, C상을 측정해서 DQ 전류를 구한 다음에 DQ상에서 그냥 제어하면 되죠. DQ상의 전류 제어기 다 설명했는데, 그래서 DQ상의 전류 제어에서 전압 출력해서 보내면 그냥 나오죠. 굉장히 간단해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제어를 하냐 하면 90도 각도를 어떻게 만들어주냐. 90도 각도를 측정해가지고 로타 위치를 측정해서 필드 플럭스가 있는 위치를 알아서 그의 90도 각도가 되도록 J, 이건 0 만들고 J 곱하면 90도 각도가 되도록 만들어서 전류를 합성한 거예요. 그럼 끝이야. 토르크의 크기는 이 전류의 크기에 결정된다. 굉장히 쉽죠. 이런 거 그냥 눈에 보여요. 그냥 하면 아 이게 제어되겠구나. 이게 보여요. 근데 이걸 가지고 유도전동기를 했다는 게 이제 신기한 거지. 왜 유도전동기 어려운지. 맨 처음에 벡터 제어 논문을 딱 그 사람들이 쓴 논문을 읽어보면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굉장히 굉장히 복잡하고 막 그래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개념을 훨씬 쉽게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쉽게 설명한 거를 내가 다시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거꾸로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프로세스 이해하기 좋게. 자 이렇게 하려면 벡터 컨트롤 하려면 조건이 세 가지 있는데 Independent and Instantaneous Current Control, Regardless of Electric Motion Parameter. 뭐를 제어해야 되는가 하면 이 모든 거에 관계없이 이 항상 들어가지만 토르크는 전류의 함수예요. 이 흘러들어간 전류의 함수이기 때문에 전류를 제어할 수 있어야 돼. 전류 자체를. 그러니까 이 안에 무슨 온도에 따라서 이 안에 파라미터가 바뀌고 오퍼레이션 상황에 따라서 여기 보면 전압식들 있죠? 전압식들, 전류, Q축 전류를 제어해야 되는데 Q축 전류에 여기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이 들어가는데 그거에 관계없이 무조건 Q축 전류를 우리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첫 번째. Q축 전류를 컨트롤할 수 있어요. 컨트롤할 수 있죠. Q축 전류 레퍼런스 잡아가지고 우리가 제어기 돌리면 된다. Q축 전류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 다음에 엑사이테이션 플럭스를 인디펜던트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 엑사이테이션 플럭스를 인디펜던트. 영구자석 전동기는 엑사이테이션 플럭스가 인디펜던트 컨트롤 되죠. 왜냐하면 자석이니까. 그냥 꼽아놓으면 돼. 인디펜던트 컨트롤 한다는 게 컨트롤할 것도 없이 그냥 꼽아놓으면 일정하게 유지가 되니까 이건 되죠. 그 다음에 만약에 직류 전동기는 어때요? 직류 전동기라는 것은 직류 전동기는 가면 그냥 우리가 VF 필드 전압을 조절해서 필드 전류를 조절하면 되죠. 필드 전류 일정하게 하면 된다. 그러면 일정하게 필드 플럭스를 만들 수 있다. 그 다음에 90도 각도를 유지해야 된다. 커런트와 플럭스 링케지의 값이 순시적으로 90도 각도를 유지해야 된다. 어떻게 90도 각도를 유지하죠? 90도 각도를 유지하는 거는 직류 전동기는 이런 커뮤테이터와 브러쉬가 있어서 항상 회전에 관계없이 90도 각도를 유지하고 SMPM은 각도를 읽어가지고 그거가 90도 되는 곳에 90도 되는 곳에 전류를 만들어주면 되니까. 그래서 90도 유지한다. 이건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만 만족되면 되는데 이게 이렇게 쉬워 보이는데 유도전동기로 가면 굉장히 어렵다. 유도전동기로 가면. 유도전동기는 왜 어려운가 하면 유도전동기는 필드 계산하는 게 없죠. 유도전동기는 그냥 자체가 회전자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회전자계를 만들면 어떻게 돼요? 회전자계를 만들면 회전자계가 돌면은
로타가 있는데 로타의 속도가 회전자기보다 늦기 때문에 전류가 로타에 유기가 돼. 그럼 전류에 유기가 되면 그 전류가 일부는 회전자기의 일부가 필드 플럭스도 만들고 일부가 아마추어 전류도 공급하죠. 아마추어 전류는 로타에 흐르는 전류. 이게 공급돼요. 그럼 두 가지에서 토로크가 생기잖아. 그러면 스테이터 사이드에서 앉아가지고 고정자에서 모든 걸 컨트롤해야 돼. 그럼 어렵지. 이건 딱 괜히 보이잖아. 필드하고 서페이스 마운트 퍼머넌트 매그넷도 필드 플럭스를 주는 데 있죠. 그건 자석이 만들고. 다음에 직류 전동기는 필드 계좌가 따로 있고. 그리고 건선형 동기 전동기도 필드 계좌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건선형 동기 전동기나 이 연구자석 서페이스 마운트 퍼머넌트 매그넷이랑 똑같아요. 그냥 자석이 필드 플럭스를 만드느냐 아니면 코일로 감아서 필드 플럭스를 만드느냐 똑같다고. 그런 전동기는 쉽게 이해가 되는데 유도 전동기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 이거지. 터미널이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나눠서 컨트롤하냐. 그걸 한 게 이 사람들의 위대한 그거다. 그 전까지는 컨트롤을 전부 다 어떻게 했냐면 유도 전동기 등가회로로 해석을 했어요. 등가회로로. 전에 보여줬던 그 정상상태 등가회로를 가지고 했어요. 정상상태 등가회로는 원래 정상상태밖에 작용 안 하는데 이걸 가지고 뭐 속도 제어를 해서 속도가 바뀌느니 하는 거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다 엉터리야, 이제. 정상상태에서 나온 식을 가지고 속도 제어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엉터리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트랜지언트까지 해석할 수 있게 한 게 이 벡터 제어를 생각한 사람의 공로죠. 그 다음에 살짝 끼워 넣으면 굉장히 힘든 전동기, 인테리어 퍼머넌트 매그넷 싱크로너스 모터. 인테리어 퍼머넌트 매그넷 싱크로너스 모터는 사실은 1990년대 후반, 2000년 초반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전기자동차, 이런 것들이,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서, 폭넓게 사용되고, 그전에는 1990년대 초, 80년대 중반, 이때 처음 이런 전동기가 소개되고, 이런 전동기가 여러 가지 특징이 있다. 그런 점들을 이제 부각시키게 됐죠. 그래서 지난번에 IPM-SM은 뭐 이야기를 했고, IPM-SM이 식은 이렇게 되고, 근데 이건 굉장히 어려운 게, 토르크가 난리니하게 결정되죠. 토르크가 요거에서 결정되면 람다 F만 일정하면 이건 리니어하게 결정되는데, 이건 이 텀이 있어요. 두 개의 스테이트 베리어블이 곱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난리니어가 있죠. 그다음에 난리니어가 있는데, 그다음 여기서 이거 어떻게 제어하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로타 레퍼런스 프레임으로 제어해야 되죠. 로타 레퍼런스 프레임을 제어해야 되는데, 우리 초이스가 있으니까. 요 밸류하고 이걸 갖다가 어떻게 제어하는 것이 토르크를 가장 잘 얻을 수 있냐? 가장 잘 얻는 거는 손실을 줄이면서 토르크를 많이 얻는 게 필요한데, 이거 전류가 흐르면 전부 다 동선이 있죠. 그러니까 전류의 크기를 미니마이즈 하면서, 전류의 크기라는 것은, 전류의 크기는 뭐죠? 전류의 크기는 IESR의 스퀘어 플러스 IQSR의 스퀘어의 루트. 이게 전류 매그니튜드죠. I 매그니튜드. 이 전류를 최소화시키면서 이것에 토르크를 얻는 거죠. 이거 하면 이거는 요 식에서 정해져요. 요 식에서. 라그란지안 풀면 되는데 이게 뭐죠? 전류의 크기죠. 전류의 크기에 해당하는 거를 B축에 대해서 미분하고 토르크를 맥시마이즈 하니까 토르크를 Q축에서 미분한 거 곱하기 마이너스 람다에다 IDS의 스퀘어, IQS의 스퀘어에다가 람다 IQS에다가 요거 곱하기 이건 Q에 대해서 미분한 거 람다 T에다 람다 IDS 미분한 게 0이 되게 하면 하는 걸 풀면 요 조건이 나온다.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배운 거 물론 라그란지로 풀면은 뭐 똑같은 결과는 물리적으로 똑같은 게 똑같이 나와야 돼. 자, IQSR 축, IDSR 축. 자, I 매그니튜드의 제곱은 IDSR의 제곱 플러스 IQSR의 이거 풀면 뭐 나오죠? 이거 여기 이 도메인에서 그리면 이거 뭐 나오죠 이거? 원? 그 원. 이런 원이 나오죠? 원. 크기는 I 매그니튜드에 비례하고 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반경은 이게 I 매그니튜드죠? 자, 그 다음에 토르크는 그리면 어떻게 돼? 토르크 어떤 상수 K에다가 다음에 K에다가 람다 F에다가 I, QS고 플러스 LD 마이너스 LQ에다가 IQS R에다 IDSR LD 마이너스 LQ는 음수죠. LQ가 크니까 이거 그리면 어떻게 돼요? 이 그리면
그러면 어떻게 돼? 토르크는?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그럼 이거, 토르크, 이게 일정 토르크죠. 이게 등 토르크. 토르크가 일정할 때, 가장 적은 전류로 이 토르크를 만들려면 원과 이 커브의 접점이면 되죠. 맞죠? 원과 커브의 접점. 원과 커브의 접점에서 이거와 이거의 접점에서 기울기는 어떻게 된다? 기울기 두 개의 곱은 어떤 두 곡선이 만나면 기울기의 곱은 90도. 여기 기울기 90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 골체로 돼가지고 이거 풀면 된다. 그래서 이거 풀면 이렇게 나온다. 근데 불행히도 이렇게 다 증명가 있는데 이게 하나도 안 맞아. 왜 하나도 안 맞냐면 이게 모든 여기 풀 때 이거 어디서 갖고 왔냐면 이거 다 풀면 토르크라는 것은 이식 갖고 왔어요. 이식 갖고 나서 여기 넣으면 되죠. 이식 갖고 여기 넣으면 이거 딱 금방 나와 이거는. 이걸 이렇게 안 풀고 이걸 옵티마이즈로 풀 수 있어요. 이 토르크식을 자 이거 어떻게 풀 수 있는가 하면 이걸 갖다 이렇게 되잖아. 이걸 갖고 와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어. 이걸 집어넣고 가면 Q에 대해서 Q만 남기면 D를 IDS R은 I 맥의 제곱 마이너스 IQS R의 제곱의 루트죠. 이거 들고 와가지고 여기다 전부 다 집어넣어. 여기다 전부 다 집어넣은 다음에 I 맥가 미니마이즈 되게 미분해가 풀면 돼요. 그럼 4차식 풀어야 돼. 4차식에 대해서 미분 손으로 풀 수 있어. 손으로 풀면 한참 복잡해. 한참 복잡하면 결국 답은 이거 나와. 똑같이 나와. 근데 이건 뭐 라그란지안으로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봐가지고 그냥 풀면 돼요. 여기 나오면 그냥 이거 푸는 게 훨씬 간단해. 그럼 이렇게 풀면은 답은 이거 나오는데 이게 문제가 뭔가 하면 이게 항상 라운드 T 할 때 Q에 대해서 미분하고 D에 대해서 미분할 때 요거에 미분하고 요거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잖아. 그럼 여기서 람다 F와 LD, LQ는 전부 다 상수라는 가정하에서 미분한 거예요. 뭐 그건 당연하죠. 이건 개수가 상수라서 미분했는데. 근데 이 람다 F, 람다 LD도 변하지만 LQ는 특히 더 많이 IQ에 대해서 변해요. 또 ID에 대해서도 이거 다 변해. 이게 두 개가 다 변하면 이거는 말짱 꽝이야. 그래서 안 맞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동차 회사들은 다 어떻게 하냐? 아주 간단해. 그냥 전류를 모터에 주는 전류를 고정시키고 이걸 각을 ID와 IQ 흔드는 게 뭐예요? 각을 흔드는 게 고정시키면 여기 어쨌든 토르크는 이 안에 있을 테니까 토르크는 이 안에 있을 테니까 전류를 하나 고정시키고 하나 그다음에 또 둘 뭐 여러 개 이렇게 쫙쫙 고정시키고 얼마든지 그래서 고정시키고 하나 둘 셋 넷 각각 포인트에 쫙 돌아가면서 토르크를 다 측정해 돌리면서 여기도 다 측정해 그다음 테이블을 쫙 만들어 노가다 시키면 되지. 그래서 컴퓨터가 하니까 꼽아놓고 못하고 제너레이터가 부하 딱 걸어놓고 부하 짝짝짝 바꾸면서 쫙 해가지고 하면 되죠. 근데 이게 또 문제점은 이게 람다 F가 온도의 함수네. 온도가 이제 20도일 때 50도일 때 100도일 때 다 틀린단 말이야. 그러면 이걸 다 NG셋들 다 환경 챔버에 넣어서 온도를 다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또 해. 그럼 온도별로 쫙 만들어 놓고 테이블 그래서 써요. 그게 제일 좋아. 뭐 실제로는 그렇게 해. 이건 아주 멋있는 식이죠. 이건 학교에서 낼 때는 제일 좋아. 계산하라. 그럼 논문 쓸 때는 뭐 그럴 때 보이는데 하나도 안 맞아. 인더스트리에 갔으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 20-30%는 20-30% 이상 차이나. 전류가 커지면. 그래서 쓸 수가 없다고 저. 자, 그런 것도 알아놓고 이게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어디 갔어 시계? 저거 맞는다 그랬지. 자, 그러면 그 IPM SM의 컨트롤은 어떻게 하냐? 지금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똑같죠. IPM SM 갖고 와서 앵글 읽은 다음에 IQS하고 IDS 전류를 계산하고 그럼 토르크를 딱 집어넣으면 속도가 얼마에 따라서 MTPA 커브에서 딱 찾아. 커브. 근데 이건 또 속도는 또 왜 함수냐?
속도는 MTPA가 적용되는 건 어떤 속도까지밖에 안 돼요. 속도가 넘어가면 또 다른 컨트롤 로직이 들어가야 돼요. 속도 정보 들어가고 또 사실은 또 속도의 함수이기도 해요. 약간의 파라미터들은. 그래서 속도 정보 들어가고 MTPA 테이블, 저게 그냥 MTPA 테이블이지만 저게 뭐 3차원으로 굉장히 복잡한 테이블이에요. 온도에 따른 함수, 온도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그 각 그 토르크 레벨에 따라서 전류 D와 Q 전류가 다르죠. 그럼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여기 테이블이 얼마나 복잡하든 간에 여기서 ID와 IQ를 얻죠. 이 테이블이 아무리 복잡해도 뭐 오프라인으로 깔면 되잖아. 응? 메모리 값도 엄청 싼데 뭐. 다 깔아갖고 저장시켜 놓고 IQ와 ID 값을 넣으면 그냥 거기서 전류 제어하면 되죠. 그래서 돌리면 된다. 이건 전류 제어긴 다 나중에 다 해서 전번에 다 설명한 거고 이렇게 제어하면 된다. 그러니까 원하는 토르크를 얻을 수 있다. 이게 여러분들 배운 게 사실 굉장히 많은 업투데이트한 걸 배웠는데 전류적이 IPM 어떻게 전류제어하는지 배웠죠. 그 다음에 안티 와인드업 쓰고 그 다음에 실제로 안티 와인드업 플러스 그 다음에 액티브 댐핑 저항 쓰는 거 또 배웠죠. 그 다음 PI 제어기 설계하는 거 배웠죠. 그 다음에 이거는 테이블은 그냥 테스트해서 테이블 깔면 되고 그럼 실제로 자동차에서 쓰는 게 이거 이상 없어요. 그러면 코드로만 짤 수만 있으면 이 정도 하면 세상에 쓰는 건 대부분 다 이렇게 만들고 있다. 별 희한한 재주 없다. 이거. 자,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어렵죠. 어려운 게 이제 유도전동기를 하자. 이제 이 개념은 알았고 이제 유도전동기를 하자. 유도전동기는 딱 보면 이거밖에 없어. 선 3개. 이렇게 딱 유도전동기면 안에서 결선이 되면 선 3개만 딱 나오죠. EC. 이제 여기다가 전류를 줘가지고 이 나오는 축에 토르크를 순시 제어해야 된다. 그럼 어느 게 플럭스고 어느 게 뭐 아마추어가 아무것도 없다. 이제 이 개념부터 출발한 거죠. 또 유도전동기에는 자 필드 오리엔테이션을 해야 되니까 오리엔테이션 할 플럭스를 정해야 된다. 그럼 플럭스가 유도전동기는 플럭스가 3개가 있습니다. 자 플럭스가 어디에 3개가 있냐면 플럭스가 LLS, LLR, LM 이렇게 있죠. 그럼 플럭스가 3가지 종류의 플럭스를 생각할 수 있어요. 맨 처음에 생각하는 것은 여기 있는 스테이터 플럭스예요. 그러면 이 전류는 여기 들어가는 거는 I, DQS, S고 여기 들어가는 거는 I, DQR, S죠. 이건 S로 해도 오메가로 해도 마찬가지죠. 이건 임의로 합시다. 임의의 각도로 회전하는 거. 그 다음에 플럭스라는 것은 람다 DQS의 오메가라는 것은 임의의 주파수라는 건 LLS 플러스 LM에다가 I DQS의 오메가 플러스 LM에다가 I DQR의 오메가. 이게 스테이터 플럭스죠. 그 다음에 이게 스테이터 플럭스. 그럼 로타 플럭스는 어떻게 되냐? 로타 플럭스는 이거다. 로타 플럭스라는 것은 람다 DQR에다가 오메가. 임의의 좌표측에서 본 거. 이건 LM에다가 I DQS의 오메가 플러스 LLR 플러스 LM에다가 I DQR의 오메가. 이게 하나 또 있죠. 그 다음에 또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요 플럭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걸 갖다가 이거는 람다 DQM의 오메가. 이건 에어갭에 걸리는 거. 에어갭에 걸리는 플럭스는 LM에다가 I DQS의 오메가 플러스 이것도 마찬가지. 이건 LM에다가 I DQR의 오메가. 이렇게 쓸 수 있죠. 다 쓸 수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다 3가지 플럭스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자, 3가지 플럭스를 생각할 수 있고 이 3가지 플럭스에 대해서 전부 다 토르크식을 쓸 수 있어요. 여러분들. 다 토르크식을 쓸 수 있죠.
자, 토르크는 물론 에어갭에 대해서 표시할 수 있죠. 이 상수고 자, 이거 상수 이거는 이거 계산하면 돼요. 요 개수인데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보면 자, 여러분, 플럭스가 3개야. 그러니까, 사람은 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UFO야. 이게, UFO. 유니버셜 필드 오리엔티드 컨트롤. 이걸 스테이터 필드 오리엔티드 컨트롤. 이게 SFO, 스테이터 필드 오리엔티드 컨트롤. 이게 RFO, 로타 레퍼런스 프레임 컨트롤. 그러니까 UFO, 유니버셜은 뭔가 하면 이거 2개 적당히 섞은 거예요. 이거, 코일, 이거 2개.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죠. 우리가 오리엔테이셔널 플럭스를 하나 새로 디파인해서 이걸 디파인해서 이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알파에다가 람다 DQS의 오메가 플러스 베타에다가 람다 DQSR의 오메가 이거 적당히 2개 섞은 거예요. 알파 베타 개수로. 그래서 어차피 안에 로타 플럭스, 스테이터 플럭스 이거 나 모르는 거니까 이런 등가이로 자체 만든 것도 이건 개념적으로 만든 거니까 모른다. 그럼 이거 2개 적절히 섞어가지고 내가 기준으로 하는 플럭스 잡겠다. 자, 그래서 기준으로 하는 플럭스를 하나 잡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 기준으로 컨트롤 하겠다. 근데 플럭스가 굉장히 많거든? 이거 스테이터 플럭스, 로타 플럭스 다 많잖아. 근데 영구자적 전동기는, 직류 전동기는 필드를 만드는 플럭스 딱 계좌가 있고, 그게 아마추어에 세교하죠. 그걸 기준으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서페이스 마운트 퍼머넌트 매그네트도 우리가 영구자적을 쓰면 그 스테이터 코일에 세교하는 플럭스가 있죠. 그걸 기준으로 하면 되는데, 이거는 지금 여러 개가 있잖아. 어느 게 어디에 세교하냐? 왜냐면 우리 여기서 기준으로 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핏 생각하면, 야, 이거 식이 제일 간단한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우리 하나 생각하는 기준으로 하자. 기준으로 하자는 게 뭔가 하면, 우리가 기준 컨트롤하면, 이제 플럭스가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플럭스가 돌고 있는데, 기준각을 어디다 세팅하느냐? 플럭스가 막 이 공중에서, 이거 람다 DS, 람다 QS 합치면, 여기 뭐죠? 람다 DQS의 오메가라는 것은, 람다 DS의 오메가 플러스 J의 람다 QS의 오메가잖아. 그럼 어떤 좌표축, 임의의 좌표축에서 이렇게 좌표축으로 보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게 오메가 축이면 D 오메가 봐. 이게 Q 오메가 축이면 여기에 플럭스가 우리가 실제로 어떤 플럭스가 있다. 스테이터 플럭스가 있다. 스테이터 플럭스가 이렇게 있다. 그럼 이게 이 성분이 D고 이 성분이 Q잖아. 그죠? 그럼 마음대로니까 이 축을 이렇게 돌려서 잡으면 이렇게 돌려서 잡으면 Q축 플럭스는 없고 D축만 있잖아. 그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축은 우리가 잡으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축을 잘 잡으면 이거 0으로 만들 수 있죠. 이것만 존재하게. 그죠? 이것만 존재하게. 그럼 축을 잡으면 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 없애고 이거 없앨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되네. 그럼 굉장히 간단하죠?
자, 이렇게 되면 플럭스라는 것, 토르크라는 것은 플럭스 곱하기 전류, 플럭스 곱하기 전류, 플럭스 곱하기 전류. 직류 전동기가 똑같아지죠? 단 우리가 잡는 축이 모든 플럭스가 D축에 있게 잡으면 된다. 그럼 일단 이 굉장히 간단해지죠. 그럼 이렇게 일단 이렇게 축을 이렇게 잡자. 자, 그럼 어디다 오리엔테이션 할 건가? 그것만 결정하면 되죠. 자, 스테이트에다 오리엔테이션, 데이터 플럭스에 오리엔테이션 하면 이거. 다음 로타 플럭스에 오리엔테이션 하면 이거. 다음 에어갭 플럭스에 오리엔테이션 하면 이거. 혹은 유니버셜로 하면 유니버셜 필드 오리엔테이션 컨트롤 하면 UF로 하면 여기에 개수가 달라질 거예요. 여기에 개수가 어떤 특정한 개수가 달라지고 여기 들어오는 것도 유니버셜 플럭스가 되고 거기에 대응하는 거기에 90도 떨어진 전류. 이 전류라는 것은 우리가 이 축을 이렇게 잡았다. 축을 이렇게 잡으면 이제 완전히 Q는 없어지죠. 그럼 이 전류라는 건 뭐냐? 이 전류 Q축이라는 전류는 결국 이 축에 90도 떨어진 곳 이걸 D로 잡았으니까 D 90도 떨어진 곳에 흐르는 전류잖아. 그럼 잡으면 돼요. 그대로. 그럼 축만 잡으면 축을 잡을 때 어떻게 잡는가? 이게 여기 내리 잡고 그 다음에 그거 90 떨어진데 이 전류를 주면 그게 토르크다. 그러니까 전동기를 떠나서 이제 수식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이제 푸는 거야. 트랜지언트까지 포함하는 DQ 등가회로로부터 이걸 이제 이렇게 유도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 날리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조건 중에 세 가지 조건 중에 두 가지는 만족시킨다. 두 가지는 만족시키면 뭔가 이 전류를 제어하면 된다. 이 전류를 제어하면 된다. 인디펜던트 이 전류를 제어하면 되고 이 전류가 90도 각도를 유지하는 것은 당연히 되죠. 왜냐면 이 축을 잡았고 이 축과 90도 되는데 이제 전류를 흘려줄 거예요. 그게 Q축이니까 90도를 하는 건 했고 그다음에 전류를 제어하는 건 외부에서 전류 제어기를 만들어 갖고 제어하면 되고 그럼 한 가지 남았어. 이걸 일정하게 해야 되잖아. 이걸 일정하게 제어하는 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왜냐하면 이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이때까지. 이거는 다른 전동기 같은 경우는 항상 저게 따로 외부에 있었잖아. 근데 이건 외부에 없단 말이야. 그럼 이걸 어떻게 제어할 것이냐? 이게 이슈죠. 자,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똑같이 전부 다 유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 똑같이 유도할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쓸 건가 하면 가장 산업화가 많이 돼 있고 가장 중요한 가장 많이 쓴 이걸 쓰겠다 이거. 이 방법. 결국 RFO를 쓰겠다. 로타 필드 오리엔테이션. RFO를 쓰겠다 이거. 로타 필드 오리엔테이션. 왜 하필이면 이걸 쓰냐? 이건 개수도 없고 간단한데, 이거 그냥 두 개 곱하고 이거는 완전 상수인데, 이건 LM과 RR이 있고, 이 LM과 RR 뭔가 보이면 뭐 좀 지저분해 보인다, 이거예요. 서로 바뀌고 이것도. 근데 LR은 뭐죠? LR은 실제로는 LR 플러스 LM이다, 이게. 그럼 이게 LR이 많이 바뀐다고 그때 이야기했는데, LM도 바뀔 수 있고, 이거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왜 이걸 쓰냐? 이유가 있어요. 이게 훨씬 나중에 수식을 유도해보면 이게 훨씬 간단하게 이걸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는 근데 파라미터가 LLR이 굉장히 많이 바뀌죠. 많이 바뀌는데 LM이 LLR보다 훨씬 커요. 얼마나? 10배, 20배 크다. 그럼 이게 한 100% 전체의 미치는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이 M을 LM 플러스 LRR로 나눈 거니까 LRR이 바뀌어도 이거는 크게 치명적인 영향을 줄 정도로는 바뀌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제 유도전동기의 식으로 돌아가면 유도전동기 등가로 식을 돌아가면 자, 유도전동기 등가로 식 유도전동기 식이 있죠? 자, 유도전동기 저기 유도전동기 저기 있는데 다시 그립시다. 3분 자.
맞나? 자, 봅시다. 맞는지 하나만 유도해보면 알겠죠? 자, 그럼 이거에 대해서, 이게 DQ 등가로니까, 다음에 우리가 이 식에 대해서 풀어봅시다. 이 오메가, 이미 오메가 축에 대해서, 이 식에 대해서 풀어보면, 이거 어떻게 되죠? 이 식에 대해서 풀어보면, 이게 LR이죠. 이게 LR. 전체 LR이죠. 하고, 여기 만들어내는 플럭스가, 이게 이 전체 만들어내는 플럭스가 어떻게 되죠? 람다 DQR에다가, 람다 DQ에도 오메가, 그럼 dt, 그럼 여기서 나중에 전압 이거죠? 이 전압은 마이너스 J의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R에다가, 람다 DQR에다가 오메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가서, 네, 이렇게 플러스니까, 안으로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RR에다가 I, DQR의 오메가죠. 자, 우리 하나 한 게 뭐였죠? 람다 QR이 0이야. 람다 QR이 0이에요. 람다 QR 오메가는 0으로 만들었죠. 0으로 만드는 좌표축을 잡았으니까. 좌표축을 만들고, 우리가 오메가를 오메가 2로 만듭시다. 오메가는 오메가 2라면 싱크로너스 레퍼런스 프레임이죠. 그러면 싱크로너스 레퍼런스 프레임으로 고치면 이건 쫙 가서 이건 오메가 SL밖에 안 남아요. 오메가 SL. 그러면 우리가 뭐에 대해서 푸는가 하면 람다 DR에 대해서 풉시다. 그럼 여기서 리얼축만 뽑으면 돼. 이 식에서 리얼축만. D 람다 DR E DT는 이꼴 마이너스 J 리얼축 뽑으면 여기 Q축이 곱해지죠. Q축이 곱해져요. 근데 Q축은 없어. 이거 뭐죠? 이거 쓰면 람다 DR E 플러스 J 람다 QR E죠. 그러면 이게 J가 곱해지니까 리얼축은 이거 없고 Q축은 0이니까 없고 그럼 뭐 나오죠? 그러면 이게 뭐 나오죠? 람다 DR은 뭔가 이상한데 DR은 RR 마이너스 RR에다가 I DR에다 오메가 뭔가 이상하다. P 람다 DRE는 마이너스 RR 맞네? P RR 이렇게 나오죠? 이거 나오고 E 맞죠? E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또 하나 하면 이제 고칠 수 있는 게 있죠? IDRE는 뭐냐? 람다 DRE라는 것은 뭐죠? 아까 전에 지웠는데 람다 DRE라는 것은 LRI DRE 플러스 LMI DSE죠. 맞아요? 플럭스 이거 이 플럭스라는 것은 D축 플럭스라는 것은 여기 이게 들어가는 전류 합친 거 요거고 여기다 요거 더하면 되죠. 그럼 LR, IDR, LM, IDS죠. 그러면 그럼 IDSE라는 것은 IDRE를 여기 필요하니까 IDRE 소거합시다. 람다 DRE 마이너스 LM, IDSE는 이거는 LR, IDR이니까 이걸 나누기 LR 하면 이게 IDR이겠네. 그죠? 맞죠? 여기서 빼고 LR로 나누면 되죠. 그럼 이거 다시 여기다 IDR이 넣어봅시다. D 람다 DRE에다가 DT는 이거는 마이너스 RR에다가 저기 집어넣으면 RR분의 마이너스 RR분의 LR에다가 람다 DRE 다음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LR분의 LM의 LR분의 뭐였죠? D 람다 DR LM분의 LR에다가 RR에다가 이게 IDSE죠. 자, 맞죠? 맞나? 저기까지 맞나? RR, P, 람다 DR은, LR분의 LM의 RR의 IDSE 마이너스 LR분의 R 나왔죠? 자, 그럼 이거 쓰면은
람다 dr 쓰면은 람다 dr의 e라는 것은 이건 쓰면은 이거는 ddt, ddt는 라플라스 봅시다. 라플라스를 보면 LR분의 RR에다가 이꼴 LR분의 LM에다가 RR의 IDS이죠. 다음은 쫙 나누면 S 플러스 LR분의 RR 이렇게 나오죠. 자, 플럭스라는 것은 마이너스 나와야 될 텐데 어딨어? 아, 맞다. 마이너스는 이거지. 그래서 D축 전류를 주고 난 다음에 D축 전류를 로페스 필터 한 거예요. Q축 전류가 아무 관계 없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Q축 전류하고 관계없이 그냥 D축 전류만 잘 제어하고 있으면 플럭스는 얼마든지 제어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아주 간단한 방법은 D축 전류를 그냥 DC로 주면 돼. DC로 주면 이거 스테이트 밸류 어떻게 된다? 이거 DC로 주면 스테이트 밸류 어떻게 된다? 스테이트 밸류 구하려면 다 잊어먹고 모르겠죠? 라플라스 도메인이니까 라플라스 도메인에서 스테이트 구하려면 F의 T의 리미트 T가 무한에 가는 것은 S의 FS를 갖다가 리미트 S가 제로로 가면 된다. 이거죠? 그다음에 물론 시스템 스테이블 해야죠. 당연히 스테이블 하겠지. 이게 패시브 시스템이니까 스테이블 하겠죠. 다음 람다 DR, 그럼 이게 DC면 이게 S분의 DC를 넣으면 S분의 이게 우리 I, D만큼만 전류를 준다. 그럼 여기다 S를 곱하고 S를 제로로 가면 이거죠. 그럼 이거네 이거. 그다음에 이거면 이거는 RR 없어지고 LR 없어지니까 LMID. 시간이 지나면 람다 DR이라는 것은 LMID로 끝난다 이거. 시간이 지나면. 그 시간은 얼마? 이게 영원히 지나야겠지만 보통 3타우 지나면 95%, 5타우 지나면 99%죠. 그 정도 시간만 주면 플럭스는 일정하다. 플럭스는 일정하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D축 전류를 그냥 직류로 그냥 딱 때리고 있으면 직류로 일정한 전류 때리고 있으면 5타우쯤 지나면 99%로 이미 스테이트 가 있다. 이거. 그럼 계속 이 D축 전류를 일정하게 주고 그 다음에 Q축 전류로 뭐 하면 되죠? D축 전류 일정하게 주면 여기서 이게 어떻게 하면 이거는 이렇게 되고 이건 이렇게 되면서 이거 일정하게 되고 다음 Q축 전류 제어하면 되죠. 자, 이제 끝난 거야. D축 전류는 원하는 만큼 필드 플럭스를 얼마 만들 만큼 주고 시간만 갖고 기다리고 있으면 돼. 그럼 5타우 하면 쫙 일정하니까 계속 그냥 그 값을 유지하고 Q축 전류만 조정하면 무조건 토르크 컨트롤할 수 있다. 이게 유도 전동기의 벡터 제어다. 이거. 얼마나 쉽냐 이거. 금방 이해가 되잖아. 이거 갖다가 이건 여러분 금방 이해가 되지만 이까지 오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시간을 기울여가지고 이걸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거. 처음 논문은 굉장히 복잡해. 자, 이렇게 제어하면 된다. 이거. 그리고 여러분 얼마든지 변이를 만들 수 있죠. 아, 나는 그럼 이걸로 제어하겠다. 이걸로 제어하면 어떻게 하면 돼? 이걸로 제어하면 이거 빵이니까 마찬가지로 람다 DS에 관한 방정식을 풀어야 돼. 여기서 똑같이 했듯이 람다 DS에 관한 방정식을 풀어갖고 하면 되는데 그게 이제 잘 안 된다. 이거 그때는 D와 Q가 커플링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럼 디커플링 시켜주는 서킷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복잡해서 안 써. 그래서 보통은 이걸 쓴다. 처음에 산업화된 것도 이거고 지금도 많은 부분에서 이걸 씁니다. 자, 여기서 제일 어려운 건 뭘까? 여기서 제일 어려운 거. 전류제어기도 배우고 다 배웠는데 뭘 알아야 되죠? 뭘 알아야 지금 이게 시작하는 거에 뭘 알아야 지금 되죠? 이거 하나 기본 과정이 있었죠. 뭘 알아야 되지? 각을 알아야 되죠. 각이 어디 있을까? 자, 제일 어려운 각이야. 그래서 논문에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읽을 수가 없는 거야. 그 논문을 읽으면. 자, 각이 어디 있을까? 이때까지 우리 직류전동기는 각은 그냥 원래 그냥 있었어요. 각은 내가 땅바닥에 있으면 그게 아마추어고 그게 90도 각도로 유지되는 거는 브러쉬하고 커뮤테이터가 했어. 그 다음에 영구조작 전동기는 서페이스 퍼머넌트 마그네트는
로타 플럭스는 실제로 자석으로 만들어주고 있고 아니면 로타에다가 권선을 감아서 플럭스를 만들어주고 있으니까 로타 위치가 바로 우리가 제관련 자석의 위치예요. 피지컬리 측정하면 돼요. 이거는 쉽잖아. 그럼 여기 자석이 어디 있어? 여기 플럭스, 이 플럭스의 위치를 알아야 될까? 플럭스는 빙빙빙 돌 거니까 이 플럭스의 위치를 알아야 되잖아. 순간적으로. 어떻게? 그럼 회전자의 위치하고 플럭스 똑같나? 그것도 아니죠. 회전자는 슬립으로 천천히 돌고 있고 슬립 차이만큼 슬립 천천히 돌고 있는 그 위에서 슬립 프리퀀시로 회전자기가 돌아가니까 실제로는 스테이트에 돌아가는 회전자기가 똑같은 속도로 돌아요. 그럼 그거의 순시 위치를 알아야 되잖아. 그게 이제 키죠. 그걸 어떻게 알아낼 건가? 그게 키다. 자,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 그걸 어떻게 알아낼 건가? 자, 그건 다음 시간에 합시다. 그래서 좀 17페이지부터 쭉 다음 시간에 합시다.